그냥 차만 드셨을 것 같이 생겼어요. 차만. 그래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예. 나이가요, 예. 지금 53. 그런데 단전 예. 나이로는 이제 17살입니다. 그래요. 그럼 술을 언제부터 예, 드신 예. 거예요? 네? 술을 언제부터 이렇게 드신 거예요? 저는 좀 빨리 마셨습니다. 예. 그 청소년기 때 처음 입에 댄 게 한 17으로 기억되고요. 네. 좀 학생일 때군요. 네, 많이 마셨다 한 게 한 19살 때부터 마셨고 37까지는 거의 마시다 안 마시다 반복했는데 네. 그때까지 계속 이제 마셨고 30대 후반 같은 경우는 줄창 마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35에서 7까지. 예. 예. 그러면은 거의 거의 한 20살부터 시작해서 17, 18년 예, 그 정도로 정도. 계속 술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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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줄자 마셨다 그러면 얼마를 마신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이제 그게 그때그때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그 청소년기 때 그때 마시는 거 근데 그런 거는 조금 그렇고 30대 이제 그 제가 치료를 받기로 결심하기 전 한 마지막 3년 동안은 거의 뭐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3, 4회 정도 이렇게 계속 마셨고 한 보름 정도는 뭐 거의 매일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의 양이 양은? 예. 하루에 좀 소주 4병, 5병 정도. 한 번 마실 때 소주 네. 네, 네, 그래. 네. 그 네. 누구랑 네. 이렇게 같이 마시는 거예요? 혼자 드시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그 어울려서 먹고 모임에서도 먹고 그런 게 있었는데 예. 거의 이제 중독이 깊어지면서는 혼자 많이 마셨던 것 같고요. 집에서 혼자 이렇게 마시다가 가족들이 이제 들어오거나 애들이 들어오거나 남편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 가족들을 피해서 나 혼자만 이렇게 은밀하게 먹고 싶고 그래서 이제 밖으로 몰래 나가서 밖에서 이렇게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시기 전부터 이제 술을 드셨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술을 네. 드시면은 그럼 남편분이 뭐라고 안 하시던가요? 네, 중독인지를 전혀 몰랐었고 네. 그냥 애주가일 뿐이다. 근데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네. 결혼하셨는데 네. 또 술을 먹으면은 좀 매력도 있고 말도 잘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봐줬던 것 같고 문제를 이렇게 정말 가족들이 그 문제를 중독이 깊어졌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걸 가족들이 알게 된 거는 30대 중반부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했던 아니 그 사이에 건강 문제는 전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궁금한. 건강은 굉장히 얼굴이 지금은 제가 얼굴이 조금 피부가 조금 하얀 편인데 20대 때 그때는 새카맸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마른 편이세요, 근데. 네. 그럼 그때는 더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은 좀 날씬하고요. 예. 근데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이제 30대 이제 후반부터 이제 완전히 끊으시고 지금 이제 50대 이제 초반이시니까 거의 네. 15년 이상을 17년 정도를 지금 아예 한 방울도 안 마신 건가 그러면?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뭐 기정적이나 알코올이 들어간 거는 거의 사석스러울 정도로 예. 피하고 아예. 안 마셨습니다. 매실도 안 마셨어요. 와,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나고 마시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힘들 것 예. 같은데요. 가끔 이제 이렇게 한 여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전광판에 이렇게 막 물기 먹으면 맥주 이렇게 잔 같은 게 그런 게 있으면은 참 시원하겠다 그 정도로 끝나고요. 아, 또 요새같이 추운 날은 이제 이렇게 뭐 국물에 소주 뭐 포장마차나 그런 집을 지나가는 냄새가 구수하게 네. 그렇게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렇다. 그냥 그런 걸로 넘어가고 술이라는 거는 술 냄새 그런 거야. 저하고 이제 헤어진 연인처럼 매력 없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이문희 선생님 저렇게 딱 끊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들 네. 몇 년 치료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죠. 뭐 한 병 네.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요. 네. 다시 한 병을 마시게 되거나 한 잔을 마시게 돼도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재발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이제 끊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한 잔이나 한 병 이런 것도 절대 안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도박 진단은 좀 전에 이제 좀 알아봤고, 네.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도 역시 진단할 수 있는
있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매일 마시는 게 문제냐, 뭐 많이 마시는 게 문제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실은 매일 마시냐, 뭐 많이 마시냐, 뭐 이런 것들보다는 술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것이 직업적이나 뭐 사회적이나 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뭐 이런 진단 기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보다 이제 간단하게 알아볼 때 저희가 4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네. 혹시 다른 분들이 선생님들이나 이제 가족들한테 좀 이제 내가 스스로 나 좀 줄여야겠다 아니면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지 그거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이 너 술 좀 그만 마셔라 이제 좀 끊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괴롭히는 네. 좀 성가시게 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술을 그렇게 드셨으면 술값도 만만치 않나요?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술값도 네. 만만치 않습니다. 네. 먹는 형태에 따라서 다르는데 네. 저도 거의 뭐 생활비를 한 달분을 다 마셔버린 적도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옆에 선생님 이제 도박 날린 빚 이야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돈을 술값으로 소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옷 하나도 못 사입고 나를 위해서 꾸미는 거 하나도 하지 못하고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거의 뭐 돈이 있으면 거의 술 마시는데 가장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같이 마시다가 이제 집 밖에 나가서 이제 몰래 마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집에 혼자 계실 때도 계실 텐데 그럴 때를 위해서 뭐 집에 어디 뭐 숨겨 놓는다든지 뭐 그렇게도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단조한 지 한 3, 4년도 훨씬 지났는데 집을 청소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미처 어디다 숨겨놓고 생각을 못했던, 기억하지 못했던 발견하셨군요. 술병들이 네.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어디 있던가요? 어디 그게? 있어요? 그게 겨울옷 애투 이렇게 겨울옷 애투는 이렇게 크니까 애투 속에 주머니에서도 나왔고 화분 주택에 살 때 화분 나무 옆에 나무 그 잘안 옆에 보이잖아요, 화분 그쪽이. 속에다 해놓고 이렇게 살살살 덮어놓은 것도 있었고 이제 뭐 거의 그 화장실 변기 그거는 기본입니다. 변기 물 안에 내리는 물 거는 통해요? 기본입니다. 예, 그러고 그 싱크대 저수유권 있었겠네요. 대부분의 중독자님들께서 사실은 중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그런 계기가 있으셨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제 저대기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계획이 예.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중독이라는 걸 저도 몰랐었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저는 점 같은 거를 많이 봤습니다. 시골 엄마 이제 할머니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정말로 중독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은 이제 가족들의 저로 인해서 정말로 피해를 보고 슬퍼하는 가족들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 피해라고 이제 한다면 어떤 그 호소를 가장 많이 하시던 거예요, 가족? 네, 이제 친정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때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너로 인해서 너와 내 남편과 또 내 손주들이 정말 힘들겠다. 차라리 네가 어디 나가서 응? 없어졌으면 쳐버려라. 친딸인데도. 예, 이제 그런 말을 한 번 저한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제 자식들을 놓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오죽하면은 그랬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고 그게 좀 동기였기도 했고 제 아이들이 이제 지금은 다 장성했지만 어렸을 때 제가 수심부름을 이렇게 자주 시켰습니다. 그 조그만 애한테 수심부름을 시키면은 그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한 뭐 저학년 때 겨울에 이렇게 수심부름을 시키면은 취해서 이제 막 사오라 하니까 그 겨울 옷을 입고 얘도 창피한 걸 하니까 우리 엄마가 술 문제 있는 거 창피한 거 남들이 알까봐 부끄러우니까 그 애투 속에다가 그 소주병을 이렇게 까만 비닐봉지에다 싸가지고 속에다 숨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려오고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계기가 있지만 예. 근데 이 술이라는 네. 게 가끔 너무 속상하고 뭐 이럴 때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어떨 때 술을 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 굉장히 저는 어떤 때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그렇죠. 그냥 그렇고 일상적으로 일상적으로도 술을 마시고 그렇죠. 슬플 그러니까 때, 중독이 기쁠 때, 되고. 스트레스 쌓일 때, 외로울 때 네. 그런 모든 이유를 다 갖다 술을 한창 될것 드실 때 그러면 같습니다. 술을 안 마시면 약간 네. 좀 불안하고 뭐 이런 마음도 좀 있으셨을 것 예, 같아요. 그걸 이제 금단 증상 그런 게 있었는데 굉장히 불안하고 손떨림도 있고 힘들고 나중에 거의 뭐 30대 후반에 가서는 중반 좀 넘어서 그때는 그 한시나 술을 마시다 안 마시면 그런 금단 증상이 되게 심하게 와가지고 네.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때는 그런 게 있었는데 굉장히 불안하고 손떨림도 있고 힘들고 나중에 거의 뭐 30대 후반에 가서는 중반 좀 넘어서 그때는 그 한시나 술을 마시다 안 마시면 그런 금단 증상이 되게 심하게 와가지고 네.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때는 한청도 있었고 네. 다른 턱것도 보이기 시작했고 네. 그런 금단 증상 정말 끔찍한 금단 증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내가 이렇게 상담사가 될 거라는 건 예전에 정말 상상도 할 수가 없었겠군요. 네, 그럼 어떻게 하다 상담사까지 되셨어요? 네. 예, 이제 주창 이렇게 이제 꾸준히 마시다 보니까 뭐 제 인생의 결론 같습니다. 마시다 보니까 이제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유아를 막론하고 네. 그리고 또 병원을 통해서 아까 옆에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신 지혜 말씀을 하셨는데 단주에도 AA라는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있습니다. 예. AA나 센터 모임이나 병원 애프터 모임이나 그렇게 인터넷 단주조화 같은 카페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단주 모임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시키는 대로 치료진이 전문가들이 시키는 대로 또 이제 먼저 회복하신 분들이 시키는 대로 회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갔더니 지금은 이렇게 알코올 전문 병원에서 또 저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제가 살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박수 또 쳐드려야 됩니다. 박수 맞네요. 특히나 아이들도 그렇고 남편분도 상당히 좋아하셨겠어요. 상담사가 네. 된 모습을 보여서. 네. 예, 저한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엄마다. 아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네, 그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아픔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한번 해줬을 때 참 저는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는 모습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그동안 내가 말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다 컸지만 17년 전 술을 마시던 엄마의 모습을 지금도 기억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그래서 이제 기억을 존경스럽다는 말을 네. 아이가. 예. 역시 가족의 힘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분희 선생님.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회복의 기초 도와줘야 되고 어떤 걸 신경을 써야 네. 되나요? 그렇습니다. 실은 저희가 가족들이 가끔 오셔가지고 환자만 치료하면 되지 뭘 나까지 이렇게 치료에 끌어들이려고 하냐. 네. 환자 치료해달라. 네네. 아픈 사람은 환자인데 뭘 가족들이 왔다 갔다 병원 해야 되고 면담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질병에 대해서 먼저 알고 아까처럼 절대로 조절 안 된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환자를 도와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는 가족에 대한 교육이 먼저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가족들이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분노감이 끌어오르기도 하고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그 고통에 대한 치료 또한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금주가 17년 정도 됐는데 이제 뭐 술 냄새는 뭐 아주 싫으시죠? 요리할 때 술을 좀 써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네. 술 냄새가 싫다 좋다 그렇게 말하기가 좀 힘든데요. 네. 가끔 향기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니가 이제 그림 그리는 언니가 이렇게 언니는 밥에다가 와인도 뭐 한 잔씩 마시고 그러는데 저희 안 마시니까 근데 그 냄새가 이렇게 막 들어오는 냄새를 어떻게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냄새가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자녀분들은 어때요? 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합니다. 그렇죠. 네, 술에 굉장히 약하고 네. 뭐 거의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안 합니다. 근데 술이라는 게 유전력이 강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어떤가요? 금방
다행스럽게 자녀분들이 술을 안 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그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이 유전력이 굉장히 강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신과 질환에서는 조울증이라고 얘기하는 그 질환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을 만큼 알코올 중독이 유전성이 강한 질환이어서 생물학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한 질환입니다. 네. 공효록 씨도 이제 상담사 하시니까 상담사 입장에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거 이제 알코올 중독 치료하러 오신 오시는 분들한테 분들이나 해주고 싶은 말이요. 간단하게. 네, 알코올 중독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가족들의 이렇게 관심, 사랑과 우리 친정엄마가 지금 저랑 같이 살고 있는데 친정엄마의 냉정한 그 말이 정말 사랑이었다는 걸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또 센터나 병원이나 그런 도움과 또 아까 여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모임, 차후에 그 도박 또 단주 모임, 그런 모임을 통해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혹시 가정에서 술을 지금 드시고 계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정말 소중한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은 회복을 길을 갈 때만 그 자원이 에너지가 되어서 다른 많은 중독 되신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에너지가 될 거라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 말씀 이분희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도 아무래도 연초가 되면 끊겠다는 분들 많이 늘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되어 가고 있고 알코올 전문 병원에서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공현옥입니다. 아,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이문희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